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에도 이해가 쏙 한껏 시사 이은혜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G7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순방을 총평을 좀 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G7 기간 동안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11명을 잇따라 만나 말 그대로 양자회담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네. 계엄 이후 6개월간 공백이던 정상회교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중 영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이 중 일본과의 회담이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양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 확인했고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보겠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호칭합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한일 양자회담 약 30분간 진행됐고요.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잖아요. 성숙한 한일 관계 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브라질, 멕시코 등 초청국 정상들하고도 만남을 가졌죠. 네, 브라질, 멕시코, 인도, 그리고 전날에는 남아공, 호주 정상과 회담했습니다. 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만남들 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소년공 시절 손가락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도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이 다친 그렇죠. 일화를 소개하면서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외에도 유엔, 유럽연합 수장들과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이후 정상회담 등 개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이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면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적극 모색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번 순방 윤석열의 첫 해 순방하고도 뭐 이거 비교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러 지점에서 조금 비교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국민들이 좀 네. 비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볼 느끼는 것 수밖에 같아요. 없으니까요. 너무 잘 찍었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겠죠. 거의 밈처럼 순방 네. 내내 회자가 됐습니다. 먼저 출국 순간부터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출국했을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일렬로 도열해서 배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군대식 도열을 없애고 모두 함께 걸어 나와서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차이가 나요, 처음부터. 네, 네. 전용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은 기자들에게 어떻게 맥주는 한잔 하셨어? 축구 봤어? 뭐 이렇게 어, 얘기했었죠. 이런 농담을 네. 건네면서 또 첫 외교 무대 앞둔 소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하는 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만나봐야지. 네, 네, 외교하러 윤석열. 간 것 같지 않은 예. 저런 말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 깜짝 개최해서 총리 후보자 논란부터 추경 방안까지 국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격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3년 전에 윤석열과 이번 이재명 대통령 모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양자회담 가졌습니다. 네, 참 사진 이거 보시면 보네요. 회담석에 앉은 자세 역시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쩍벌과 진중하게 경청하는 자세 한눈에 비교가 되죠. 네. 하다못해 다음 사진 보시면 우산을 든 각도까지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 다소 자기중심적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영부인을 배려하는 듯 이렇게 나란히 함께 오붓하게 쓴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이 작은 차이가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첫 순방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 자, 영부인 외교 많은 관심을 또 받았었어요. 네, 과거 김건희의 경우 사진 연출, 네. 명품 쇼핑 등으로 해외 방문마다 논란이 됐었는데 이와는 달리 김혜경 여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영부인 외교로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졌습니다. 네. 김 여사는 현직 교민 간담회, 국립장애인 문화예술센터 방문 등 일정을 혼자 소화하며 조용하지만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내 현안 챙길 문제가 이제 많습니다. 뭐 인사도 해야 되고요. 자, 정부 여당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네, 경제 소식으로 골라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모든 국민에게 주되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요. 아울러 우리 자영업자분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어려움 많이 호소하셨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채무부담 경감 관련 예산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반영해 세입 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 가지고 또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해 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네. 세입 경정은 정부가 예상보다 덜 거칠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워두는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수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다면서요. 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계속 나옵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김건희 여사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습니다. 네. 미래에셋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정 매매에 김건희 명의 계좌가 사용된 증권사인데요. 압수수색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녹음 파일에는 김건희가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 김 씨가 주가 조작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 과거에도 이 사건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검찰 수사팀이 4년 전 같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고도 이 통화 녹음은 확보하려는 시도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당시에 김건희는 무혐의 받았죠. 결론 받았고요. 예. 지난 4년간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재수사 착수 불과 한 달 만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 증거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이상합니다. 왜 그때는 못 발견하고 지금은 발견했을까요? 같은 자료인데요. 자, 그나마 김건희 특검 이제 꾸려졌으니까 자, 좀 다른 결과 또 빠른 수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김건희 국정농단 네. 특감이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진용을 꾸렸습니다. 아. 김건희 씨 관련해서 무려 16개나 의혹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우선 업무를 시작했고요. 어제 서울고검, 중앙지검, 남부지검, 그리고 금융감독원 방문해서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또 다른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도 이제 가동 중이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내 정치 상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귀국했습니다. 오자마자 또 직격탄 좀 날리네요. 네, 맵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하와이로 갔다가 38일 만에 귀국했는데요. 입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과 관련해 세게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대선 지면 위원정당으로 해산당한다.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 네, 또 네.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정치 보복이다라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는 거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를 지은 대가다라고 대가다. 예.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지도부 교체 시도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 한덕수로죠. 네. 이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당무 감사에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당시에 현역 의원 80여 명이나 한덕수 총리 지지에 서명을 했는데 그 모두가 공범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청년의 꿈이라고 네. 본인의 소통 채널이죠. 여기서 댓글 등으로 소통 중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때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네. 자신을 향해서 조직적 악플을 다는 한동훈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쓰레기 집단이다. 그런 자들 대응할 가치가 없다. 때가 되면 천벌을 받을 거다. 등의 아. 독설을 날렸습니다.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던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던 분이 귀국하자마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서 몰락하는 보수 진영의 재편의 구심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자, 뉴스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장면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한컷 코너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한컷 장면 어떤 것을 뽑았습니까? 네, 오늘의 한 컷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아마 대학가 근처에 사는 분들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혁신당이 여러 대학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선 이후에도 2030 타겟으로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신대학교에 걸린 개혁신당 현수막에 그러네요. 한신대 학생들이 댓글 현수막을 단 것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보시듯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한신대학교, 이제 정치를 사람답게 바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네. 한신대학교 기독교 계통의 좀 다소 진보적인 학풍의 학교잖아요. 맞아요. 이런 성향을 의식한 듯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문구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한신대 학생들은 당신이 말하는 사람에 나와 내 친구들이 있습니까? 한신은 사람을 구분해서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밑에 있네요. 아래에 예. 기후약자, 노동자, 노인, 성소수자, 어린이, 여성, 외국인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이준석식 갈라치기, 혐오 정치에 대한 비판인 셈인데요. 단 몇 미터짜리 현수막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